자, 이번엔 13강인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그죠? 한 번쯤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한 번쯤은 이연법인세를 한번 다뤄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연법인세. 교과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자, 246페이지에 있네요. 246페이지에. 요건 한번 결산 과정에서라도 들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칠판 잘 봐주세요. 자, 시작. 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쭉 나오면서 세전순이익이 나오고요. 빨리요. 여기다 대고 뭐 나오죠? 법인세 비용이 나와요. 법인세 비용이 빼면 뭐가 나와요? 당기 순이익이 나오고 아까 하신 건 뭔데요? 빨리요. 요놈은 선금으로 인정이 돼요. 선금 불산입돼요. 선금 불산입에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세무 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배우시는 건 자, 뭐냐면 요 법인세 비용에는 어떤 개정 과목이 들어갑니까? 어떤 숫자들이 1번 잡아요. 1번 뭐야? 실제로 세무조정에서 여러분이 내시는 지금까지 계산했던 법인세, 지방소득세, 나중에 나오지만 농특세고요. 내야 되는 금액이고 다만 세금은 내년에 내잖아. 그러니까 상대 계정은 미지급 법인세가 달렸겠고요. 둘째, 여러분 해마다 웬만하면 세무조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세무조사들이. 그럼 세무조사에서 얻어 터지면 잘 봐요. 올해 세무조사 가면 몇 년 전 걸 얻어 터지죠. 그래도 이건 올해 법인세 비용에 묻습니다. 여러분 대다수 엄마 아빠 세대는 법인세 추납액이라는 계정이 있었어요. 그 계정 쓰지 않습니다. 지금. 오케이? 법인세 비용에 묻어놓으시는 겁니다. 똑같이 송금을 산입되고 자,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만하죠. 뭐냐면 세무조사 얻어 터지는 건 법인세와 쌍두마차가 부가세 쪽이 있어요. 그 부가세는 법인세 아니잖아. 그리고 꼭 하고 싶으시면 부가세 얻어맞는 포션은 그냥 세금과 공과에 놓고 선금불산에 파시는 방법도 있고요. 알았죠? 그건 판단하셔야 되고요. 다만 세금과 공과에 법인세 추징액 중에 부가세를 넣었는데 깜빡 잊고 송금불산에 반하면 난감한 일이 벌성져요. 여기다 넣어버리면 그냥 싸잡아서 부인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요. 잘 봐요. 자, 작년 연말에 법인세를 잡았잖아요. 작년 연말에 법인세랑 미지급 법인세를 달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3월 달과 올해 4월에 법인세 지방세 낼 때 미지급 법인세 10,000원이 돼. 실제로 자, 얼마가 나와? 11,000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건 전년도 법인세를 잘못 계산했다는 얘기인데 맞나요? 이럴 때는 이것도 법인세 비용이에요. 법인세 비용이에요. 그렇죠? 요것도 그래서 다만 회계사님 여기서 법인세를 했더니 9,000원이면 거꾸로 전년도 법인세를 과다 잡았죠. 이럴 때는 법인세 비용 1,000원을 마이너스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법인세 추납 환급액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습니다. 법인세 비용에서 가감하고. 근데 가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죠? 요런 놈들이 법인세가 마이너스면 네, 요게요. 가끔은 요 놈밖에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요것들이 마이너 플러스 개념이 있어요. 그럼 요게 거꾸로 당기 순이익을 늘리거든요. 이럴 땐 이놈을 송금산입으로 죽입니다. 좀 어렵네.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자, 외국에다가 납부하는 세금이 있어요. 외국에다가. 좀 있다가 바로 나오지만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이 한국 법인인데 프랑스에다가 B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자회사를 설립했어요. 근데 프랑스 법인이 여러분에게 10억 원을 배당금을 줘요. 잡아놓으세요. 프랑스가 여러분 한국 법인에게 배당금을 주면 프랑스 세법에 따라가 아니라 실제로는 한국과 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라 아세요? 제한세율로 10%를 띄고 들어와. 전표 끊어보세요. 현금이 얼마만 들어온다고요? 9억.
대변의 배당금 수익은 10억. 1억이 뭘까? 잘못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선납법인세로 들어가요. 선납은 우리나라 국세청에 낸 거야. 대답. 저 1억이 우리나라 국세청이야, 여러분? 프랑스 국세청이에요. 법인세 비용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선금불산입하고 나오는 이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요 놈이. 오케이? 지금 요런 놈들이 법인세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이 들어가고. 다만 여러분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시는 분이면 요 1번에서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에다가 뭘 가감해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의 증가 감소를 가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연법인세 회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이 일반 회계고 중소기업이면 저 이연법인세 회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건 누구도 하라고 안 해. 여러분한테 권유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제회계 기준을 하시거나 또는 일반 회계라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이연법인세 회계를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는 저 이연법인세 회계를 잠깐 해보자란 뜻이에요. 뭐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자, 보면 아주 쉽게, 그렇죠? 여러분이 봐요. 2018년 이 회사가 1월 10일 날 신설된 법인이 제일 쉬워. 그래서 이 회사가 그냥 그죠? 세전이익이 여러분 10억이야. 10억이야. 그리고 세무조정을 했는데 플러스 유보가 있고요.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데 보세요. 접대비 한도 초과된 게 1억이 있고요. 1억이 있고요.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손금 불산입된 게 2억이 있고요. 이쪽에 미수수익으로 입금 불산입된 게 여러분 얼마? 1억이 있다고 그럴게요. 그러면 배운 대로 소득 처분으로 가면 접대비 한도 초과는 기타 사회유출이고 요 놈은 플러스 유보고 요 놈은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러면 자 세무상 과세표준은 얼마야? 12억이죠. 산출세액은 2억까지는 10%고 10%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10억에 20%니까 2억이에요. 그러면 세금은 2억 2천이 되고 세액공제 감면이 없다면 지방세가 2,200이죠. 그럼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이 2억 4,200이 돼요. 이걸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을 구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연법인세는 우리가 자생부채법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데 사실은 뭐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닌데 또 쉽지도 않네. 여러분 그냥 쉽게 제가 하는 대로 쫓아봐요. 여러분 이 중에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네팅해 보세요. 그럼 얼마야? 플러스 유보죠. 자, 얼마? 1억이죠. 1억이죠. 얘는 플러스 유보고 얘는 마이너스 유보야. 네팅하면 1억이에요. 여러분 얘네들 때문에 세금이 얼마 더 냈어요? 빨리요. 혹시 유보가 없었더라면 과표는 얼마였는데? 11억인데. 얘네 유보 때문에 과표가 얼마 늘었어요? 1억 늘었죠. 1억 늘었죠. 세율은 몇 프로야? 그냥 귀찮으면. 몇 프로 여기 써 있잖아. 20%의 지방세 하면 얼마예요? 22%죠, 여러분 정도면. 그럼 1억 때문에 세금을 얼마를 더 낸 거예요, 올해? 2,200을 더 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답. 근데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끝나요? 아니면 나중에 세금을 줄여요? 나중에 송금 산입해서 죽일 거죠. 그럼 나중에 얼마가 죽어져요? 나중에 2,200이 줄어들죠. 그러면 자 봐요.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빨리가 쟤랑 똑같아. 좌동. 뭐가 똑같은데 저게 11억이야. 유보들 없으면 11억이야. 그런데 그죠? 그런데 얘가 요 유보들이 요 몇 년 있다가 그대로 요 유보가 요때 1억 원이 플러마이너스가 없어지면 빨리요. 요런 유보들이 반대로 움직이면 세무상 소득이 얼마가 돼요? 빨리 얼마가 돼요?
10억이죠. 빨리 똑같다고 보라니까 몇 년인데 그때도 10억이고 접대비 한도가 1억이면 아무것도 없으면 11억인데 얘네들이 유보가 요 연도에 거꾸로 죽으면 얘는 송금산입되고 입금산입되면 거꾸로 소득에서 1억을 죽일 거면 과표가 10억이 될 거잖아. 그죠? 다시 실제로 실적은 똑같잖아. 이게 연도가. 근데 과표가 얘는 몇 억이 된 거야. 10억. 그럼 10억이면 여기서 얼마가 줄어? 얼마가 줄어? 여기서. 그죠? 세금이 줄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유보들이 없었으면 빨리 얘는 얼마였는데? 11억이고 얘도 얼마였는데 유보가 없으면. 그러면 서로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유보 때문에 얘는 그때 얼마의 세금을 더 내고 이때 얘는 얼마의 세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실적은 똑같은데 이 연도는 2200이 법인세가 늘어나고 얘는 줄어들면 손익이 안 맞잖아. 기간 손익이. 그래서 세법 회계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도입했잖아. 뭐라고 도입했는데 쉽잖아. 어떻게 해요? 이걸 자 봐. 이제부터 플러스 유보. 플러스 유보. 오케이. 요 플러스 유보에다가 뭐요? 요 당시에 세율을 때린 요 숫자를 뭐라 그래? 우리는 이걸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요때 유보가 마이너스였더라면 마이너스의 세율을 때리면 이걸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몰고 가는데 이연법인세 자산은 뭐다? 개념이 선급비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급비용이 뭔데? 빨리요. 대변에 생각해봐. 올해 7월 1일 날 내년 6월까지 보험료를 내면 대변에 돈은 1년치가 나갔잖아. 근데 차변의 비용은 올해 6개월치만 나가고 나머지 선급비용이잖아. 맞죠? 돈은 나갔잖아. 근데 기간이 아니니까 자산 잡았잖아. 똑같은 거야. 실제로 세금은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차변에 그건 올해 비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불러서 회계처를 어떻게 띄우는데? 자, 연말에 차변에 법인세 비용 좀 놔두고 그다음에 빨리 선납이 아무것도 없으면 시작. 이 회사는 미지급 법인세가 얼마인데? 2억 4,200. 그런데 손익계산세. 자, 법인세 비용은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에다가 봐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되면 빼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증가되면 더해주래. 왜? 선급비용이고 미지급비용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대답. 지금 이연법인세 자산이 처음 생겼잖아. 얼마가 늘었어? 2,200. 2,200을 빼면 얼마인데? 그래서 얘를 법인세 비용은 2억 2천, 나머지를 이연법인세 자산 얼마? 2,200. 자, 그래서 순서를 법인세를 구하는 순서가 먼저 실제로 세무조정에서 내야 되는 세금을 구하고 플러스 유보들을 통해 요놈들의 세율을 때린 이연법인세 자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3번 손익계산세 잡히는 법인세는 여기다가 얘네들을 가감한 게 손익계산세 법인세 비용이다. 오케이? 이걸 우리가 그렇죠? 이런 개념이 바로 이연법인세 회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게 자산부채법이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이연법이라는 걸로 배웠어요. 근데 그건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게 자산부채법이라는 개념으로 이연법인세 회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말해봐. 이때는요 어떻게 돼요? 연말에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 이런 거에다가 되니까 이때는 실제로 거꾸로 해요. 연말에 뭐예요? 실제로 미지급 법인세는 얼마만 내면 되는데 2억 2,200이야. 2억 2,200이야.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연법인세 아니지 다시 해볼까요? 10억이면 얼마야? 아까 자꾸 계산 안 했더니 10억이면 과표가 10억이면 2억까지 10%면 2천만 원. 8억에 20%면 얼마야? 1억 6천이에요. 1억 6천, 그 다음에 2천에 1억 8천,
그다음에 1,800에서 얼마인데 1억 9,600이네. 내야 되는 세금이 1억 9,600이고요. 1억 9,600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뭐예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얼마 있었어요? 뭐 2,200 이런 거 묶어놓고 뭐 법인세 비용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은 순서만 먼저 세무조정에서 내야 되는 세금을 구하세요. 그다음에 연말에 빨리요. 요 플라 마이너스 유보 잔액은 50%으로 보면 나왔었죠. 50%으로 해서 기말을 네팅하면 유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나오죠. 그 유보에다가 현행 여러분의 세율은 법인세 20%에다가 2%고요. 혹시 200억에서 300억 구간은 몇 프로야? 20이 2점이니까 그런 기업은 얘가 24.2%고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25에 2.5니까 27.5. 요 세율이 다 다르죠. 회사들마다. 그걸 때린 게 이연법인세 플러스 유보는 자산이고 마이너스 유보가 뜨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뜨는 회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송금 유보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이고 이거를 선급 비용으로 몰고 가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미지급 법인세 잡지만 법인세 비용은 내야 되는 금액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되는 건 빼고 거꾸로 이연법인세 자산이 감소되면 더해주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더하면 더해주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감소하면 빼주고 요걸 가감한 게 손익계산세 법인세 비용이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건 손익, 그러니까 실제 손익과 상관없이 유보들 때문에 그죠? 기간 손익이 왜곡되는 걸 하는데 사실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 실익이 있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일반회계 중소가 아니거나 IFRS면 하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꼭 빨리요. 플러스 유보냐? 여러분 대답 아까도 하셨지만 2월 결손금은 빨리 몇 년간 공제된다고 잡았죠? 몇 년간 공제되죠? 10년이잖아. 맞나? 그럼 그것도 실제로는 플러스 유보랑 똑같잖아. 나중에 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플러스 유보 개념을 할 때 2월 결손금이 있으면 실제로는 플러스 유보랑 합치는데 대답 전제가 2월 결손금이 있다고 무조건 공제가 돼요? 아니면 앞으로 이익이 나야 공제가 돼? 그러니까 2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지만 이건 2연 법인세 자산을 무조건 못 잡아요. 판단을 해야 돼. 이 회사가 일시적으로 결손이 난 거다. 앞으로는 이익이 날 거다. 그래서 저 2월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2월 결손금은 요 이연법인세 자산 돌릴 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갑자기 올해 결손이 났어. 근데 회계사가 와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연법인세 자산에 넣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2월 결손금을. 그럼 물어볼 거 아니야. 당신이 앞으로 이익 날 거라는 보장이 있어? 그럼 대답 못하면 못 넣어요. 그냥 플라마이나 유보들만 갖고 넣어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을 이연법인세에 넣는 건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회계사가 뭐라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대답 세무조정하세요. 세무조정. 책에 다 있지만 알려드릴게. 여러분이 이 조정은 뜻밖의 어려워요. 빨리요. 눈에 보이는 법인세가 얼마인데? 비용이 얼마야?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손금불산이 법인세 비용 얼마? 2억 2천 기타 사회 유출 하고 싶어. 그럼 대답. 여기 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여러분 생각엔 세법이 인정될 것 같아? 이런 자산이? 아니잖아. 실제로 세무조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환장하건데 손금불산이 법인세 비용은 실제로 내는 2억 4,200을 기타 사유출로 때리고 이 이연법인세는 세법이 자산이 아니야. 그래서 이놈을 손금산이 이연법인세 자산 2,200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면 뭐야? 둘을 가감하면 이펙트가 2억 2천은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원래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근데 대답 답이 똑같잖아.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보통 실무자들은 1번으로 해요. 그러나 원래 특히 여러분이 규모가 크고 빅4 같은 애들 텍스 팀에서 나와서 세무조정하면 걔네들은 이렇게 하라고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오케이? 원래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세법은 이런 걸 자산으로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요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는 여러분 요렇게 들어가면 이게 뭘로 들어와? 50%으로에 반영이 되죠. 50%으로라는 개념이 뭐 유보고 그런데 요건 나중에 평상시에는 똑같은데요. 청산할 때 회사 문 닫을 때 이런 플러마이너스 유보들이 한번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문 닫을 때 문제니까. 지금 우리가 거론할 일이 아니잖아. 맞죠? 문 닫을 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연법인세는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이 좀 알아놓는 건 도움돼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아주 다양한 이연법인세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연법인세를 잡더라도요. 일반 회계랑 국제 회계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별로 차이는 없는데 시간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해놓으시고요. 또 그냥 어디 썼어? 하나 써놓지 않았을까? 잠깐만 마지막에요. 자, 259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재미삼아 해볼게요. 259에 예제 6번으로 가요. 자, 자기 주식이 있어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샀는데 1억 주고 샀죠. 빨리 얼마에 팔았대요? 1억 5천에 팔았어요. 회계처리 보세요. 현금은 1억 5천이 들어왔고요. 자기 주식이 1억이면 회계는 여러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이거 자본잉여금으로 가고 손익계산서에 안 들어가요. 근데 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이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이건 입금이야. 그럼 봐봐요. 입금 산입을 5천을 하거든. 그럼 빨리요. 여러분 입금 산입 5천만 원 하면 빨리 법인세율이 22%면 1,100만 원만큼은 법인세가 늘어나죠. 7번. 자, 입금 산입이 5천이 일어났으면 여기서 뭐예요?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난 거죠. 늘어났다라면 이연법인세 개념이 아니니까 법인세 비용이 늘어나죠. 법인세 비용이 늘어나면 뭐가 되나? 당기순이익이 어디 갔어? 줄어들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요. 재밌잖아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인데 자본잉여금을 5천 늘리니까 이익잉여금이 1,100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 이익잉여금은 배당금 재원이니까. 그래서 맨 밑에 회계처리가 대변에 이렇게 그죠. 처음에는 법인세 비용을 잡아놨다가 다시 법인세 비용을 죽이고 아예 자본잉여금을 죽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칠판 1,100만 원만큼은 미지급 법인세를 잡고 차변에 법인세가 아니라 자본잉여금인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죽는다고요.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이익여금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럼 칠판 빨리 우리 눈에 보이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얼마밖에 안 보여? 빨리 3,900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말 재무상태표에는 자본잉여금이 3,900만 보이죠. 이걸 순간 착각하고 입금 산입을 3,900을 때려요. 눈에 보여. 전년도에 없었거든. 근데 요 3,900이 아니라 5,000이죠. 이건 절대로 놓치게 돼 있어요. 에? 자기 주식을 팔아서 이익 생긴 건 5,000이었다고요. 근데 회계가 세금만큼 1,100을 죽여서 3,900으로 나오지. 그죠? 이걸 기억 안 하면 절대 기계적으로 시산표 등만 보고 잔액만 보고 때리면 3,900 입금 산입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세무조정할 때 제일 중요한 시트가 시산표예요. 시산표. 밸런스만 나오는 재무상태표로 하시면 안 돼요. 증감을 보셔야 된다. 이 말 잊지 말아요. 이연법인세 안 해보신 분 많죠? 많죠. 자, 요런 게 이연법인세 회계 한번 해드렸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다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가 13강.